네, 지난 영상에서 요 타날이 플레이어와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도록 하는 그 액티브를 디액티브로 만들어주는 이런 로직까지 한번 작성을 해봤었죠. 그래서 다음으로는 요 타날을 지금처럼 게임을 실행하자마자 타날이 그냥 화면에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고 앞으로 나가면 게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타날을 주기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날이 어디에서부터 생성돼서 날라오는지를 표시를 하기 위해서 실린더 형상을 활용을 해줄 거예요. 높이는 1로 해야 아마 바닥면에 붙을 겁니다. 높이를 1로 해서 일단은 요 플레이어 앞쪽 옆쪽에다가 할까요? 요 왼쪽에다가 대략적으로 하나 배치를 해두고 그리고 색상을 저 탄환하고 똑같은 요 뷰렛 매테리얼을 사용을 해서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뷰렛 스포너 SPAWNER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렛 스포너가 지금 요 실린더 형태의 이 게임 오브젝트를 지금은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이제 타날이 생성되도록 할 건데 요거를 위해서 일단 먼저 스크립트를 하나 생성을 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름은 게임 오브젝트 이름과 똑같게 뷰렛 스포너 스펠링이 항상 헷갈려요. 로 지정을 해서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그래서 뷰렛 스포너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됐고 몇 가지 작성을 할 건데 따라서 쳐보시면서 이게 뭐를 위한 거구나 라고 한번 짐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오브젝트로 뷰렛 프리팹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폰 레이트를 두 가지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예제에 따라서 최소, 최대 스폰 주기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타겟이라는 걸 하나 설정을 해줄 건데 얘는 힌트를 드리자면 플레이어 위치 쪽으로 타날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라이빗 변수고요. 그리고 스폰 레이트라고 했는데 뭐 타이머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스폰 타이머 그리고 타임 벡터 스폰 죄송해요. 타이머로 쓰는 건 요 밑에 변수네요. 이런 식으로 해줄 겁니다. 자, 먼저 만들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요 세 개의 퍼블릭 변수들은 인스펙터에 노출이 될 거다. 내가 값을 할당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노출이 될 거다. 그리고 얘네들은 안 될 거다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뭐 이미 배운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스타트 함수에서 생성 시에 호출을 해서 초기화가 되거나 뭐 중간에 값을 할당을 하거나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다 라는 거를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이름에도 프리팹이라고 잘 적혀 있죠. 우리가 생성할 탄환에 대한 정확히 말하자면 프리팹에 대한 참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참조로 넘겨준 프리팹을 우리가 일정한 시점마다 게임 하이라키에다가 추가를 해서 게임 화면에 등장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일단 스타트 부분에서 주석이 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타임 애프터 스폰을 일단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줄 거고요. 스폰 레이트를 랜덤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랜덤.range
AI가 잘 알려주죠. 자, 랜덤이 잠시만요. 이게 랜덤, 그쵸. 이게 모호한 참조다. 시스템 닷 랜덤이 추가가 됐나요? 요거는 네, 유니티 엔진에 랜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드려도 이렇게 처음 보는 코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구글 검색하면 되죠. 그리고 구글 검색 뭐 랜덤.range 띄고 유니티 이런 거 치시면 바로 레퍼런스 문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도 이렇게 써 있고 사실 이름만 봐도 쉽게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총알을 주기적으로 생성을 해서 플레이어 쪽으로 날아가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요 블랙 스포너에서부터 발사가 되겠죠. 이 총알을 몇 초에 한 번씩 발사할 거냐를 랜덤하게 설정을 해주려고 우리가 멤버 변수에다가 스폰 레이트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아마 아까 설정한 걸로 0.5에서 3초 사이에 총알이 하나씩 생성돼서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매번 랜덤으로 랜덤 값을 하나씩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일단 스폰 레이트에다가 저장을 해뒀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스타트 함수에서 이 명령문을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 시작할 때 일단 한번 할당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타겟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레이어의 위치, 저 총알을 탄환을 어디 쪽으로 발사할 거냐 그 정보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타겟이라는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해줬어요. 자, 근데 내가 퍼블릭으로 선언을 안 해줬으니 이 타겟이 뭔지에 대한 참조를 어떻게 얻어오냐 라는 거에서 여기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find object of type 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해줄 겁니다. 무슨 타입을 찾을 거냐?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찾을 거예요. 자, find object of type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유니티 에디터에서 자, 지금 현재 하이라키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 중에 저기서 우리가 명시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는 함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에 현재 상태로 뭐 맵에 좀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게임 오브젝트가 있는데 각 게임 오브젝트는 각자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한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메인 카메라에도 뭐가 있을 거고 디렉션 라이트에도 뭐가 있을 거고 있을 거고 플레이어에도 트랜스폼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가 있고 플레이어 컨트롤러라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플레이어에 대한 참조를 얻어오려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애가 뭔가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방금 보여드렸던 이 find object of type이라는 메서드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내가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 타입을 찾겠다라고 했으니 반환형이 플레이어 컨트롤러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타겟은 트랜스폼 타입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즉 플레이어의 위치 값을 얻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뭐 다시 한번 이거 자주 사용을 하는 거니까 설명을 드려보자면 내 게임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게임 오브젝트 중에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는 죄송해요. 아까도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플레이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get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닷게임 오브젝트를 하면은 그 컴포넌트가 포함된 게임 오브젝트에 대한 참조를 가져오는 거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모든 게임 오브젝트는 그 위치, 자세 등등을 표현을 하기 위한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게임 오브젝트에 트랜스폼을 가져오게 되면은 얘는 플레이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뭐 요 예제에서는 없지만은 우리가 find object 잠시만요. 저도 이것도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름을 메서드 이름을 까먹었는데 구글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으로도 참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를 찾아서 참조하는 뭐 요런 식의
메소드도 구현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필요한 시점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조금 추가적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find object of type이라는 거는 결국에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서치 알고리즘을 업데이트 같은 데에서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에 악영향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고, 사용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한 번씩만 실행되는 이벤트에서 사용을 해주는 정도로 한정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뭐 물론 잘 알고 계시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일단 스타트 함수에서는 이 정도까지 설정을 해주고요. 이제 이 업데이트 함수에서 타나를 생성을 하게 할 겁니다. 자, 먼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타나를 어떻게 이 프리팹으로부터 생성을 할 수 있냐. 우리가 이 에디터에서는 이 프리팹을 내가 게임 안에 게임 이 하이라키 안에 넣고 싶은 그 프리팹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몇 초에 하나씩 총알을 추가하는 것을 이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드로 해야 되죠. 코드로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드래그 드랍을 우리가 인스턴시에잇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방금 드래그 드랍 한 것처럼 특정 프리팹을 게임 하이라키 안에 추가를 해줘요. 그래서 위에다가 우리가 뷰렛 프리팹을 추가를 할 거죠. 여기 참조로 조금 이따가 우리가 설정을 해줄 거예요. 참조로 설정했던 그 프리팹을 업데이트, 즉 1초에 몇 번씩 인스턴시에이트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인스턴시에이트이 동작을 하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게임 초기에 있는 이 뷰렛은 없애도록 하고 우리가 방금 만든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만들었죠. 이 뷰렛 스포너를 뷰렛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에다가 컴포넌트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쪽에 드래그 드랍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뷰렛 프리팹이 뭔지 참조 지정 안 해줬죠. 그냥 간단하게 다시 이 프로젝트 창에서 프리팹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 뷰렛을 드래그 드랍으로 이렇게 할당을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지금 잠깐 정지를 시켜놨어요. 하이라키 창에 보면은 뷰렛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성이 되고 있죠. 이 상황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대한 설명을 이해를 하셨으면. 자, 얘는 매 프레임 한 번씩 출되는 함수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게임이 만약에 60fps면 61초에 이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잠깐 게임을 한 1, 2초 정도 실행했다가 정지를 시켜놨죠. 이 함수가 뭐 한 120번 호출이 된 거고, 그래서 저 하이라키 창에 뷰렛이 막 생겼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몇 초에 한 번씩,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여기 스폰 레이트에 할당된 요 랜덤한 시간에 한 번씩 뷰렛을 생성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유니티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값이 뭐냐? 자, 타임.델타 타임이라는 이 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서 보면 초 단위로 이전 프레임에서 현재 프레임까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이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 프레임 한 번씩 호출된다 했죠. 즉 이제 요게 게임이 실행되고 1프레임이고 2프레임이고 3프레임이고 점점점점 해서 한 60프레임 정도 되면 이게 실제 시간으로 뭐 한 1초 정도가 지났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타임.델타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요 두 번째 프레임 실행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델타 타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요만큼이 델타 타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게임을 실행을 해서 또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시점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를 체크를 하려면 여기에서부터 이 dt 값을 계속 더하면 됩니다. 이 시간이 현재까지 흘러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프레임 간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델타 타임으로 얻어올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다 더하다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 걸린 시간이 얼만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로직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얘를 그냥 아까 인스턴시에 지금 지웠지만 얘를 그냥 무조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간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로직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따로 time after spawn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코드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작성을 하고 혹시 헷갈릴 만한 부분을 설명 한번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ime after spawn 내서 그쵸. 여기서는 0초로 리셋을 하고 프리팹을 스폰으로 할 건데 이 인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transform rotation 그리고 저 뷰렛의 트랜스폼에 설명드릴 게 많네요. 룩겟을 타겟으로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스폰 레이트를 다시 초기화 타겟이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이 타임 애프터 스폰이 스폰 타이머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를 얘를 가지고 계속 누적을 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더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보면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흘러간 시간이 우리가 설정해 놓은 스폰 레이트보다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폰 레이트가 이 처음에 스타트에서 랜덤에서 1초로 1초로 설정될 일 없겠죠. 2초로 설정이 됐다고 하면은 계속 시간을 누적을 했다가 2초가 지나게 되면은 이 부분 안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2초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총알을 발사할 시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뷰렛을 생성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스폰 레이트를 설정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0이 됐고 요게 새로운 시간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또 다음 이 스폰 레이트에 설정된 시간만큼 DT가 쌓이게 되면은 그 다음 if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뷰렛을 또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지만 요 두 줄이 이제 뷰렛 생성 부분입니다. 자, 뷰렛 생성 부분에서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이 있어서 몇 가지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는 그냥 인스턴시에 뷰렛 프리팹해서 그냥 하이라키 창에다가 뷰렛을 생성을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생성을 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느 위치에 생성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생성을 할 건지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에다가 이 게임 오브젝트와 같은 자세로 생성해라 라고 설정을 해뒀어요. 자, 이 게임 오브젝트라는 건 뭐죠? 지금 이 컴포넌트가 달린 게임 오브젝트니까 우리가 아까 하이라키에 처음 만들어놨던 그 실린더 형태의 뷰렛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라는 거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총알이 어디서부터 발사돼야 돼요? 우리가 뷰렛 스포너가 있고 플레이어가 있으면 뷰렛 스포너 위치에서부터 총알이 발사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이 dis.transform.position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세도 있는데 자세는 사실 여기서 설정된 값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래에다가 자세를 설정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 인스턴시에이트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반환값으로 그렇게 해서 생성된 프리팹의 참조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프리팹이라는 거는 결국엔 게임 오브젝트니까 그 게임 오브젝트 참조가 이렇게 우리가
이 뷰렛이라는 객체에다가 참조를 할당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생성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이 뷰렛의 자세를 타겟 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 게임 화면을 그림 이상해졌네. 지금 이렇게 실린더와 플레이어가 있는 게임 화면을 위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위에서 보면은 게임 맵이 이렇게 있고 플레이어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뷰렛 스포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뷰렛이 생성이 됐어요. 자, 기억나세요? 지금 이 뷰렛은 어디로 날아가죠? 이 뷰렛의 파란색 벡터 방향으로 날아간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보여드렸었죠? 파란색 벡터 방향으로 날아가도록 우리가 스크립트를 작성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뷰렛이 플레이어 쪽으로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이 뷰렛을 사선 쪽에서 바라보면은 X축, G축, Y축이 있는데 이 G축이 파란색이었잖아요. 이 G축이 플레이어 위치를 향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되겠죠? 그래야 이 뷰렛이 파란색 방향으로 날아가니까 플레이어 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자, 그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함수가 룩겟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트랜스폼의 룩겟을 어떤 다른 객체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게임 오브젝트의 G축이 그 게임 오브젝트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정이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들으셨기 때문에 프레임 변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루어질 거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도 잘 써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바꿔가지고 포워드 벡터, 이게 G 벡터예요. 얘가 타겟의 현재 위치를 향하도록 한다, 포인트 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객체가 생기자마자 플레이어 쪽을 이제 G축이 플레이어를 향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 뷰렛 게임 오브젝트에 설정된 이 벨로시티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쭉 날아가게 되는 거죠. 즉 플레이어를 향해서 발사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래서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뷰렛 스포너 값들 잘 할당이 되어 있고 실행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플레이어 쪽으로 이렇게 탄알이 발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랜덤한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생성되기도 하고 좀 천천히 생성되기도 하고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나름대로 약간은 게임 같아졌죠. 그래서 못 피하면 죽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뷰렛 스포너도 우리가 하나를 만들 게 아니고 이 게임 화면에 4개를 배치하려고 해요. 자, 그 4개의 뷰렛 스포너가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한다? 얘를 이 프로젝트 창에 끌어놓으면 프리팹화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뷰렛 스포너를 2, 셋, 4개를 배치를 해서 하나는 이 위쪽에 또 다른 하나는 요 오른쪽에 또 다른 하나는 얘 맞나요? 또 다른 하나는 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 4개의 뷰렛 스포너 게임 오브젝트는 각자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로직으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 플레이어 방향으로 뷰렛을 발사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방향을 제어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요거 time.delta time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 라는 게 게임 로직을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아주 기초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항상 하라고 했으니까 뷰렛 스포너스
같은 것도 이런 빈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두고 위치값 0으로 설정해 주고요. 얘들을 폴더 정리하듯이 잘 요 안에 깔끔하게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저는 이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블랙 스포너를 만들어 봤습니다.